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기호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재미없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18일 연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누적이 한 4조 1천억 정도 순매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양시장 모두 강보합 정도는 보이고 있지만 하락 종목수가 많은 것 같아요. 투자 심리는 상당 부분 좀 위축이 돼 있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고, 또 외국인들도 이제는 18일째 순매도했기 때문에 순매수 전환이 임박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주 중반 이후서부터는 괜찮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각설하고 오늘 알테오젠 보유하고 계신 저희 회원님들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사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구독자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감사하다고 그런 전화가 왔는데 하여튼 그 보람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그래도 비중 있게 강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초반에는 이제 메이지온이라든가 HLBB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조금 덜했지만 결국은 알테오젠이 가장 먼저 국면을 돌파했던 국면 돌파주라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의를 갖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조 6천억에 달하는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죠. 물론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죠. 최대한 그렇다고 보는 거죠. 계약금 한 150억 정도 받고 마일스톤 어떤 형식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신약하고는 틀리다고 얘기했죠. 제가 이제 9월 초서부터 이제 알테오제를 강조해드리면서 신약보다는 플랫폼 업체가 훨씬 더 낫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확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따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는 유연하게, 매도는 신속하게. 제가 이제 알테오젠을 위해서 이제 만든 얘기죠. 제가 만든 얘기는 아니고, 그 피터 린치가 한 얘기죠. 나잘렌 펀드의 영웅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았던 인물이죠. 굉장한 분이시죠. 저희 알테오젠의 추천 스토리, 그리고 매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수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큰일 나죠. 이런 것들은 사는 게 아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이제 매도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기타 오늘 한올 바이오 파마도 양호하고, 레고캠 바이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제가 그 얘기했던 종목군들이 다 흐름이 열악한 장세 속에서 굉장히 양호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실전 성공 투자론. 요거는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짧게나마 계속해서 한번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현대투자연구소의 투자 철학이기도 하죠. 매수가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매수와 매도는 인과과정이에요. 매수가 잘 되면 매도는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그런데 대중 투자가들은 자기는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를 잘못한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 잘못된 거죠. 매수를 신중하게 하면 매도는 자연발생적으로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신속하게 해야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9월 초에 만들었던 그 바이오 주도주 내비게이션이라는 그런 뭐 투자 툴이죠. 그래서 물론 좀 편집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의 어떤 그 절대 권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셀트리온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바이오 권력이 넘어갔다 보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순서를 보면은 요걸 먼저 보죠. 주가가 전체적으로 이제 8월 6일 날이 다 바닥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약세 국면에서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간 게 이게 주도주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주도주는 국면을 돌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세 국면을 가장 먼저 누가 차고 올라가느냐. 그것은 뭐냐면 가장 자신 있는 세력이 되겠죠. 자신 있다는 것은 그 자신감에 걸맞는 자금력이 있고 그 자금력에 또 걸맞는 정보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제는 8월 28일 날 처음에 이제 국면을 돌파했다고 보는데, 그때 개입된 세력, 그 세력에 의해서 지금 시세가 전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시세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이제 메이지온이, 제가 그래서 HLB보다 메이지온이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HLB보다 메이지온이 4일 먼저 출발했습니다. 9월 26일이었죠. 그 다음 부류가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 10월 7일. 그 다음에 젠백스, 셀리버리. 젠백스는 제가 추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젠백스가 조종기 때 거래량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적당히 견조하는 건데, 젠백스는 여러분들 좀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도주 논리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보자는 거죠. 셀리버리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하지만 한올 바이오 파마라든가 레고캠 바이오는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도주는 국면을 돌파하고, 이 약세 국면에서 강세 국면으로 국면을 돌파해주고 후속주들을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오의 온기가 아직까지 그 바닥권 바이오 쪽으로는 매기가 확산이 되지 않는 모습이죠. 제가 사실 그 바이오 톡스텍 혹은 이제 NK맥스 이런 것도 좀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직 뭐 좀 요지부동인 것 같아요.
뭐 못 맞췄다기보다는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좀 우호적인 관점으로 지켜봤으면 합니다. 이것도 예전에 이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9월 말경에 만든 자료네요, 보니까. 자, 맨 위 차트가 이제 알테오젠이고 두 번째가 메지온이고 HLB인데요. 알테오젠이 가장 먼저 출발하죠. 아까 그 8월 26일이었죠. 알테오젠이 가장 먼저 국면을 돌파하면서 돌파하고 두 번째 메지온이 출발했어요. 메지온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개 종목 중에서 HLB가 이제 마지막에 출발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주도주 논리로 입각해서 본다면 물론 이제 그 다이나믹하게 움직인 것은 역시 HLB였고 그다음에 메이지온이었는데 알테오젠은 올랐다 빠졌다 좀 지루하게 움직였죠. 이게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 이때 개입된 세력은 이미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막강한 자금력에 걸맞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 정설입니다. 그게. 자, 오늘 이게 지금 KTB 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인데요. 보면 이제 ALT라고 하죠. 이게 인간 히알루로디다제입니다. 히알루로디다제 SC 제형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램시마 같은 경우도 이제 SC형이 개발이 됐거든요. 우리가 그 정맥 주사로 맞죠. 정맥 주사라는 것은 이제 닌겔 형태요. 그 저도 이제 지인께서 암 치료를 받는데 한 반나절 정도를 받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피곤하고. 그런데 이거는 피하 주방지죠. SC형이라고 해서. 뭐 혁명적인 거죠, 이것도. 자, 그리고 이제 KTB 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72,000원인데 72,000원이 뭐 내일 사가면 다 왔죠. 이거는 얘네들이 KTB 증권 측에서 좀 소극적으로 제시를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일 뚜껑 열어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가 차트를 실제로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강조를 해드렸던 거 뭐냐, 이거는 이제 얘기했던 거죠. 정맥주사 의약품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SC 제형으로 변경하는 원천 기술이고, 지금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회사가 할로자임이죠. 근데 할로자임에 대비해서 세 가지 차원으로 강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열 안전성 차원에서도 그 할로자임 대비해서 이제 알테오젠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면역 원성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할로자임에 대비해서 생산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주관적 요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객관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또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기사에 나온 것들 여기 한번 읽어볼까? 2번 뒤는 여타 바이오 업체들 신약 기술 수출보다 제가 이제 강조한 게 이제 9월서부터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바이오가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최악의 구간에서 상당히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던 게 삼상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기술을 갖춘 업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플랫폼 업체들이 신약보다 상당히 확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파이프라인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프리미엄을 이제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 이건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할로자임이 11억 달러 규모의 그 SC형 기술 이전 라이센스 계약 체결로 시가총액이 3억 달러 이상 증가했대요. 3억 달러 해봐야 한 3,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뭐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좀, 저희 회원분들도 많이 좀 흥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이따 그 차트를 보면서 매도 관점, 제 기준으로, 그게 아마 저는, 최소한 한 70% 이상은 제 논리가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존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던 거죠. 했던 내용입니다. SG형 이제 라이센스 본격 체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그게 이번에 체결이 됐죠. 그 다음에, 요 내용도 중요하죠. 경쟁사가 할로자임과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동일 물질을 개발한 경쟁사들 있잖아요. 경쟁사들은, 알테오젠과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ADC 기술, ADC도 이것도 역시 그 기술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 항체 약물 결합체죠. 접합체라기도 하고, 그 기술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초입 단계, 여기 아래 있죠. 초입 단계입니다. 이제 ADC 기술. 자, 다음은, 차트를 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알테오젠 차트 켜놨네요. 지금 알테오젠은 우리가 사실 제가 저희 회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요. 우리가 사실 알테오젠이 알고 있는 것은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80%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물론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누구도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거래량밖에 없습니다.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이때가 이제 160만 주. 처음에 이제 8월 28일이죠. 8월 28일 날 최초 국면을 돌파할 때가 이제 160만 주가 터졌는데 이게 이제 거래 상투는 아니고요. 길게 보면은
이때가 350만 주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제가 보기에는 내일 상한가 무렵에서는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는다라면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200만 주 정도가 터져. 만약에 그 내일 예상 거래량이 200만 주다 하면은 주의 단계입니다. 주의 단계. 그리고 300만 주가 넘어간다. 이때 거래량이 350만 주가 터졌거든요. 350만 주. 이 알테오젠 상장일의 최고 단일 거래량으로 세계 최고 거래량이죠. 300만 주가 넘으면 이제는 경고 단계예요. 이제는 매도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번에 물량 상태는 500만 주가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그 총 발행 주식 수가 한 1,400만 주 정도가 돼요. 1,400만 주가 조금 안 됩니다. 대주주 지분이 25%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한 1,000만 정도 된다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거래 상태면 주가 상태하고 일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알테오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회원들 얘기 들어보면 자꾸 최고의 상상력을 자꾸 개입을 시키려고 그러고요.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500만 주가 내일 만약에 터진다면 매도한 500만 주는 뭡니까? 다 이익을 실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매수한 500만 주는 뭐예요? 이미 다 확인하고 사는 매수죠. 대중, 투기적인 그런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겠죠. 물론, 그걸 이제 좋게 해석하면은 손바뀜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전혀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바뀜이라 하더라도 거래량이 500만 주가 넘으면 굉장히 퍼지고, 그렇게 각도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도 굉장히 좀 난해한 조정이 예상이 되거든요. 물론, 다른 신약하고는 좀 틀리다고 그랬어요. 이건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어드밴테이지를 좀 적용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하튼간에 거래량이 200만 주를 넘어가면 주의, 그 다음에 300만 주가 넘어가면 경고, 그리고 500만 주가 넘어간다. 일일 예상 거래량이 500만 주를 넘어간다. 일시에 터져버립니다, 여러분들. 500만 주가 넘어간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매도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 보죠. 자, 한올 바이오 파마 지금 시장이 힘이 없다 보니까 뭐 지금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견조한 그런 흐름인데 좀 밀리는 모습이죠. 이제는 한올 바이오 파마는 매수는 스탑입니다. 매수는 스탑. 이거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저희가 브리핑을 해줬어요. 한올 바이오 파마는. 근데 한올 바이오 파마가 지금 이제 안구 건조증 관련해서 이달 초, 12월 초 정도에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임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으면 주가가 좀 강렬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물론 시장 감안하면 그래도 이제 견조한 모습인데 이제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매지온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임상 결과 발표되기 전에 제가 50% 이상을 제가 팔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임상에 성공했다면 이미 주가는 상당분 갔을 거예요. 한 30만 원 정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심상치 않다고요. 왜냐하면 미리 최고급 정보가 서서히 반영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3상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매도 관점입니다. 그렇죠. 보통 뭐 일반적으로 상한가 한 번 하고 두 번째에서는 나중에 어찌 될지언정 일단 그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자, 일단 그 매수는 금지고요. 일단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고캠바이오 보죠. 레고캠바이오는 오늘 5.7% 강세네요. 거래 수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고 바닥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리스크를. 레고캠바이오도 제가 굉장히 강조해드렸죠. 이거는 이제 ADC 기술이죠. 항체 약물제 접합제 결합체로죠. 이것도 세계적인 기술 플랫폼입니다. 레고캠바이오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160억 적자였는데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난 3월이죠. 엄밀히 따지면 다케다 자회사죠. 거기 이제 4,500억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마일스톤 기준으로 이제 82억이 들어오면서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고요. 월봉상 보시면은 역사 고점이 73,000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레고캠바이오도 73,000원 역사 고점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따라서 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내일은 뭐 거의 한 70% 이상은 조정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따라서는 안 되겠고요. 내일 일단 그 조정받는 모습을 보고, 일반적으로는 제가 조정 이틀째 사라고 그러는데, 바이오는 조금 틀려요. 여하튼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조정 이틀째 정도 매수한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였지, 이거는. 일단 안구 건조증 관련해서 이제 3상 발표가 임박이 됐어요. 그리고 한올 바이오 파마 앞에 그 재무구조 보면은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은 뭐죠?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5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70억이에요. 거의 뭐 퀀텀 점프죠.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아까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올바이오파마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 물론 역사적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월봉상 보면 워낙 많이 오른 주식이죠. 주가가 이거 같은 거에 그 많이 오르면 오른 것만큼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근데 하여튼 뭡니까? 그 펀더멘탈 실적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이뮤노번트 기술 수출 파트너죠. 이뮤노번트와 이제 한오브와 그 바이오 넷이랍니다. 넷이죠. 이 기술 수출 파트너 회사들을 잘 선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어떤 그 제품을 만들더라도 이게 사실 라이센스 아웃까지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수출 파트너를 잘 정했기 때문에 하여튼 임상 진행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빨라진다고 이제 봐야 되겠고요.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HL161이라고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기술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파이프라인 보면은 지금 한 6개 정도가 돼 있죠. 6개. 안구건조증이 지금 임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고, 중국은 이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에 대한 중국 임상 이상이 양호하게 잘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3상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레이브스 암변증은 이거는 또 까먹었네요, 제가. 리툭산이 뭐죠? 림프종이죠, 림프종. 자, 그렇게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어떤 특정 어떤 그 신약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것도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많이 다수를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특히 이제 백업이 되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팜은 그런 강점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매수 관점에서 좀 부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고켄 바이오도 이제, 여기 독보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하튼 간에 세계적인 항체 약물 결합 접합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기술 플랫폼 업체죠. 그러니까 기술 플랫폼은 사실 이익계질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5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7건 이상의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하죠. 작년에 이제 160억 적자에서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가가 일시적으로 어떤 시장 충격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복원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봐야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 말씀 안 드렸는데 하여튼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